네, 2부에서는 코인한스님과 코인 이슈들과 또 경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상황 12월에는 50bp를 올릴 것 같다면서 조금은 나아지는 상황 보여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야 시장의 충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코인한스님, 지금 증권사들도 좀 힘들어진다고 해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활발하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좀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이런 뭐 거래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증권사들의 수수료 먹는 부분이 수수료를 좀 이윤을 챙기는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증권사들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출도 어떻게 보면 신용대출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대출 금리가 좀 오르면서 빨리 갚아가는 현상 때문에 이러한 금리로도 사실상 지금은 좀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네, 어떻게 좀 보시나요? 맞죠. 네. 지금 레고랜드 혹시 아시나요? 레고랜드 이번에 네. 사태가 좀 심각한 걸로 알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레고랜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뒤에 사태를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 처음에 이제 레고랜드를 이제 좀 지을 당시에 이제 투자금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우리가 우리가 책임지고 투자를 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걸 믿고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거기 안에 이제 뭐 유적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장사도 잘 안 되고다 보니까 이거를 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연세로 이어지다 보니까 다른 뭐 증권사나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5조 원 플러스 알파 증권사에 좀 지원하는 내용들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차트를 좀 PPT를 같이 볼게요. 자, 금감원에서 일단은 사는 2조 원이랑 그다음에 증금 3조 원 정도를 이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다가 좀 더 무담보 CP를 좀 받는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자, 기업이 이제 돈을 빌려줬잖아요. 근데 돈을 한 달 뒤에 받아야 돼. 근데 이걸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빌린 입장에서도 주고 싶어. 근데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라고 쳐요. 5만 원에 샀다라고 쳤는데 이게 가격이 오르거나 본전까지 와야 내가 이거를 매도를 칠 수 있고 이걸 사줄 사람이 있어야 매도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를 사줄 사람이 없어. 그리고 가격이 떨어져.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고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이걸 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금감원에서 좀 나서서 너희 돈 부족하지 지금 유동성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유동성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채워주겠다라는 좀 이런 금융당국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SOS 같은 느낌이죠. 그래요? 근데 이게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뭐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다면 팔지도 못하고 지금 하나씩 좀 무너져가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좀 이거는 임시 방편일 가능성도 좀 높고요. 왜냐면은 한 개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것도 무너지기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진행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레고랜드 사태부터 해서 기업들이 지금 뭐 이것 때문에 나왔던 게 뭐 증권사가 하나가 뭐 무너진다, 뭐 건설사 하나 뭐 지금 뭐 파도 부도가 난다. 부도 위기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건 이제 일단 사실이 아닌 걸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실이 아닌 부분을 좀 메꾸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금감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한국 시장을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미국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PC 소비자 지출이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 1%였지만 좀 좋게 나온 걸로 보이면서 미국에서는 좀 인플레가 둔화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소비 지출이 오늘 발표를 하거든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예측치예요. 근데 그 전 분기보다 일단 1분기, 2분기, 3분기로 나누자면 지금 3분기 발표인데 2분기에 비교했을 때 반토막이 났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소비 지출에 대한 내용들이 줄었다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소비를 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감이 있잖아요. 내가 원래 평소에
이걸 소비하는데 1% 정도 더 쓰면서 소비를 했고 네. 2분기에는 2% 정도 더 쓰면서 소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2%더 소비하다가 쓰다가 지금 분기에 와서는 1%도 줄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는 내용들에 대한 이 소비 리스크가 좀 줄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플레 뭐 둔화 조짐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인플레가 저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 네.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낮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심하게 어떤 뭐 투자 영역이나 산업을 때리고 있다라면은 뭐일까요? 미국에서 현재 지금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아니, 쪽이요? 투자를 네. 투자에 또 제약을 주고 있고 리스크 제약이 좀 억누른다라고 하죠. 사업을 억누르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대출 쪽 아닐까요? 대출도 맞고요. 또 하나 더 있을까요? 비트코인이요? 아니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요? 음. 힌트 좀 주세요. 최근에 네. 뭔가 많이 떨어지죠. 주가가 많이 떨어지죠. 그거 말고.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오케이. 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쪽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미국 자체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월세를 네. 뭐 매달 만약에 50 낸다라고 쳐요. 근데 규제가 많이 들어오고 집값이 떨어짐에 따라서 이 월세가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내가 1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놨어요. 근데 돈을 모아놨는데 1억 딱 모았는데 이 집값이 떨어지고 8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난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인플레가 좀 감소할 수 있는 느낌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의 3분의 1은 이제 이런 주택 관련해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부동산이 가지는 의미가 큰데 그리고 가지는 가격 자체가 높은데 그 가격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인플레에서 주택 관련해서 이 비용들이 감소함에 따라서 네. 인플레이션이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미국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쪽도 좀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얘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주가도 건드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계속해서 건드렸는데 그것은 모두 사실상 트위터를 통해서 좀 건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다고까지 하니까 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면 이 부분도 시장에 좀 영향을 확실하게 미칠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언론 플레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잘하잖아요. 네. 뭐 그냥 말로 돈을 벌었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네. 트위터 인수가 거의 확정적으로 음. 되었죠. 여기 뭐 도와줄 수 있는 네. 금융사는 모건 스탠리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기업들이 내가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투자할게라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도지코인이 또 10몇 프로 또 급등하는 네, 모습을 맞아요.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서 또 반영된 것이 아, 아닌가라고 네.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가격이 급등했던 이유는 트위터에 도지코인을 통한 결제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네.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이거는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네. 나오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고 있고 기대감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어쨌든 일론 머스크도 우리 코인 시장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이슈들을 좀 익혀놓는다면 우리 어제 정말 많이 상승했던 도지코인까지 좀 수익으로 연결해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수님께서 준비하신 게 정말 많은데 네. 좀 시간상 부족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이슈들만 좀 몇 개 더 보고 갈게요. 그럴까요?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는 탈중앙화가 아니라 좀 중앙화가 돼 있다라는 말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좀 규제가 된다면 오히려 좀 전통 자산 시장 속에 좀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호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SEC가 뭐 지금 현물 ETF를 승인을 안 하는 네. 이유도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암호화폐가 탈중앙화가 지금 몇 개 코인들 말고는 네. 이루어지지 않다. 왜냐하면 소수의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를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탈중앙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지금 허용해 줄 수 없다. 만약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다음에 이런 체계가 좀 많이 바뀐다라면은 탈중앙화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게리 겐슬러도 포기하고 뭐 현물 ETF 승인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오지 네.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약간씩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현물 ETF 좀 승인을 해줄 것만 같아요. 해줘야죠. 네. 사실 네. 그게 이제 남은 호재 중에 하나이긴 한데 네. 지금 그렇게 좀 못하게 하는 게 사실 네.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저희 가상자산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 좀 뭐랄까 체제가 아직 뭐 제대로 잡혔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도 아직도 이걸 투기적인 인식으로 많이 보고 있고 리스크가 많다라고 인식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 자체가 좀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에 의한 뭐 이런 증권사들에 의한 좀 참여도가 높아진다라면은 충분히 네. 미래에 있을 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측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좀 적기 때문에 이번에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네.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좀 큰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 좀 들어와 준다면 우리들은 좀 든든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럼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함에 있어서 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 코인이 뭐하고 뭘 하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이 가상자산 평가 사업을 좀 진출을 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알기 쉽게 코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평가를 해주고 우리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이 코인이 뭐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등급 혹은 그다음에 이 방향성을 좀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영국에서도 총리가 바로 바뀌었죠. 50일 만에 트러스 총리가 사퇴를 하고 이번에 수넥 총리가 임명이 되면서 사실상 임명되자마자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발판을 좀 알렸어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 영국이 좀 앞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발언들 어떤 발언했죠, 총리가? 일단 영국 총리가 이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좀 분류를 했어요. 네. 워낙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 금융 전문가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이제 영국이 금융적으로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게 금융 전문가 출신이다라고 해서 총리를 좀 선임을 한 것 같고요. 네. 가상자산을 좀 금융상품으로 좀 분류를 함으로써 영국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앞서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죠. 보여주겠다라는 네.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총리가 처음 이제 딱 취임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딱 휘어잡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장을 이끌겠다라고 국민들한테 믿음을 주는 모습, 그 안에 우리 암호화폐가 있다는 것까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미국 중간 선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FOMC 회의에 이어서 중간 선거까지 정말 쉴 틈 없는 일정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얘기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암호화폐 호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간 선거일 것이다. 핵심 키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자, 중간 선거가 11월 달 이제 중순부터 후까지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이제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 의원들이 암호화폐는 좀 초당적으로 이슈를 잡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이슈를 하냐면 암호화폐에 좀 더 의미 있고 그다음에 암호화폐에 좀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네. 이 유권자들을 암호화폐를 통해서 좀 휘어잡고 있는 모습이다. 표를 많이 받으려고. 암호화폐 쪽이 젊은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젊은 층까지 좀 흡수를 하겠다는 전략 같기도 합니다. 네, 뭐 유권자를 모으기 위한 네. 또 공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의석수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 네. 의석수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양측 모두 암호화폐에는 좀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이 공약들이 만약에 뭐 내용들이 실제로 나오진 않았지만 네. 나중에 지나서 이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 공약에 의해서 시장이 또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나온다라면은 앞으로 또 호재 11월 달 좋은 모습을 흘러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러한 모습들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이번 연도에는 좀 상승장을
시작하는 그런 초입에서 좀 기대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이렇게 강대국들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해서 두드려주면서 좀 휘어잡으려는 모습이 보였고요. 우리는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좀 투자를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 또 월드컵 스웨코인과 같이 경제 이슈들 보면서 얘기 나눠봤고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까지 좀 얘기를 들어보면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실지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생각하면서 투자 전략에 도움되는 부분들이었으니까요. 같이 우리 이따가 1시 반에 무료 방송에 오셔서도 같이 투자 전략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코인 한수님의 무료 방송 있을 거고요. 또 거기서 월드컵 수혜코인들 조금 더 봐주시고 경제 이슈들까지 짚어주시면서 이번 주 장까지 봐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올게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